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했네. 시작했네. 안녕하세요. 의사엄마 미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유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얼마 만이죠? 저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선생님 개원하실 때 네. 찾아뵀었고. 네, 언제 개원하셨죠? 저 개원한 지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작년 9월, 방금 8월 말이었으니까요. 네. 거의 한 1년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만난 지가 한 1년 되는 것 같네요. 개원하고도 한 번 뵀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마 저희 애들 맞아요. 예방접종하러 예방접종 때문에 왔었죠. 예방접종 때문에 맞아요.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라이브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거의 한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저 가정의학과예요. 가정의학과고 제가 근무를 소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유, 분유, 이유식, 치카치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이 주제를 혹시 선택하셨는지. 저희가 영양검진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어머님들이 잘 알면서 안 하시는 게 있고 네네. 진짜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잘 알면서 안 하는 알면서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거, 알면서 제일 안 하는 거 뭘까요? 알면서 제일 안 하는 거. 영유아검진 오는 걸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요. 하겠다. 네. 예방접종? 아니요. 예방접종 거의 대부분 하시고. 알면서 안 하는 거. 카시트 태우기. 네? 카시트 태우기. 그걸 카시트 태우기를 안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다 아시는데 안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카시트 말고 이제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거. 그것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분유인 것 같아요. 분유 제대로 못 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저 네. 처음에 되게 난감했어요. 네네. 2개 한꺼번에 타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저 텀이 와요. 와이프 타고 와이프 하는 동안에 저도 탈 때 있는데 이거 몇 그램 늘었는데 이게 물이랑 합쳐서 100몇십 그램, 100몇십 밀인지 아무튼 생각할 게 조금 많죠. 어려웠죠. 그래서 분유 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사실은 모유수유에 저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국제규약상 분유를 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픈된 장소에서 강연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분유 타는 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분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될수록 모유를 안 할 테니 모유수유가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유에 대해서 오픈된 이런 강의를 할 수 없게 규약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그 모유수유에 대한 그런 규약, 국제 규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처벌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규약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진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유 타는 법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유 어떤 물로 끓여야 할까요? 생수. 특별한 거 있나요? 네, 생수. 무슨 버섯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버섯 달인 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생수 맞습니다. 생수, 수돗물, 정수기물, 깨끗한 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보리차라든지 밥 끓인 물 이런 물을 또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으신데 그래요? 예전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기 이런 거.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밥 끓인 물을 쓰면 좀 좋다더라. 체중을 늘리는데 밥 끓인 물을 쓰면 좋다더라. 아니면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밥 끓인 물을 쓰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 잘못된 깨끗한 그냥 맹물에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유물은 반드시 100도씨로 끓인 물을 한번 끓인 다음에 식혀가지고 그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들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정수기에서 요즘은 85도, 90도 이렇게 뜨거운 물들이 나오니까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끓여가지고 한번 끓여서 그다음 식혀서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가끔 그 분유 물 나오는 기계 따로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끓여서 나오는 건가? 그것도 그러겠죠?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유 끓여서 식힌 물이 좋으니까. 가장 어쨌든 끓여서 한번 살균하는 네네, 의미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끓여서 식힌 물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거가 분유 몇 도에서 타야 되나요? 벌써 저희 애들이 분유 안 먹은 지 꽤 돼가지고 네. 몇 도였더라? 분유를 넣는 온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분유를 넣는 온도는 따로 70도 70도? 이상, 70도 이상 뜨거운 물에 타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끓여서 네. 좀 내려올 조금 네네네. 식혔다가 네. 또- 그래서 근데 사실 끓인 물을 바로 쓰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써야 된다고. 그래야 잘 녹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균을 잡기 위해서. 분유 그 가루 안에 있는 네. 균을 잡기 위해서. 네, 맞아요. 이게 분유가 그건 되게 몰랐어요. 무균 상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하긴 뚜껑 분유- 열어놓고 깨 맞아요. 있잖아요. 뚜껑 열어놓고 쓰기 때문에 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사카자키균, 이 분유에서 검출이 되는 그런 뉴스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뜨거운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주셔야지 분유 속에 있는 균들이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딸기80님이 제 치과 게임 잘 봤다고. 고맙습니다. 네, 치과 게임 네. 열심히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네. 치과 게임이란 게 있나요? 치과 게임 제가 있어가지고 몰랐네요. 제가 비욘드 찍어가지고 저번에 라이브 할 때.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치과 봐야겠네요. 체험해보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한번 써보려고 저희 아. 탭 이런 거 있으니까 탭에서 네. 한번 써보려고 애들 좀 치과랑 친해지더라고.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재밌어요. 네. 그럼 많이 또 와주셨네. 금분신님 또 와주시고. 날개 80님. 네. 김K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불금에 이렇게까지 저희 방송에 들어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또 조금 더 길어지면 네. 이제 곧 불금 금요일 밤에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열심히 그걸 해봐야겠네요. 그걸 이제 안 보고 여기 들어왔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인데 약간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오늘 네. 요즘 그냥 이래저래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바빠세요? 많이 바쁘세요 요즘? 그냥 조금 바쁘네요. 아무튼 우리 아무튼 그래서 70도 이상 뜨거운 물을 타셔야 돼요. 근데 이제 70도 이상 보통 많이들 40도 온도에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분유포트가 40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맞아. 그거 그냥 해서 바로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다가는 그런 건 바로 보시네요. 아니 다른 저희들 잘 안 보시다가 예쁘시다는 얘기를는 바로 반응이 오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70도. 네, 70도까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쁘시다는 얘기에 갑자기 모든 게 중단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40도 정도에서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사실 일부 분유병에는 40도에서 타라고 얘기가 써 있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70도에서 타게 되면 분유 속에 이제 유산균들이 들어있는 분유들이 요즘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유 속에 있는 유산균이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유 속에 있는 유산균을 살리기 위해서 40도에 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유도 있는데 그 유산균을 살리다가 뭐 사카자키균까지 같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균은 죽이기 위해서 70도에서 타시고요. 만약에 정말 유산균을 먹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일단 타고 나서 먹이기 직전에 유산균을 따로 타서 먹이시거나 아니면 액상 유산균을 그냥 먹이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다는 말씀이 칭찬 일색에 네. 예쁘다는 말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저도 근데 별 생각 없이 그 40도 포트에 나오면 바로 그냥 그거가 잘 녹겠구나. 그거보다 이제 좀 낮아지면 잘 안 녹더라고요. 이게 그쵸. 흔들어도 그것만 신경 썼지. 거기 있는 세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0도 이상 뜨거운 물에 타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식혀서 먹여주셔야 되는데 식히는 게 사실 그냥 식혀서는 좀 빨리 식지가 않잖아요. 사실 분유 타는 정석은 이제 70도에서 탄 다음에 흐르는 물에 병을 씻어서 이렇게 식혀주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요. 저희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분유를 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뜨거운 물을 보온병 2개에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는 뚜껑을 막아놓고 하나는 뚜껑 열어서 식혀요. 그렇게 되면 하나는 끓여서 식힌 물이지만 식어있는 상태이고 네. 하나는 이제 뜨거운 상태이기 상태.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만약에 200ml를 탄다 하면 100ml를 먼저 뜨거운 물을 넣고 이제 분유를 타서 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식힌 물을 넣어가면서 온도를 맞추시면 되고요. 이 온도를 체크하실 때는 다 탄 다음에 손목에다가 살짝 떨어뜨려 보시면 되세요. 손목. 네, 손목에다 살짝 떨어뜨려 보시면 이제 온도가 딱 한 적당히 따뜻한 정도? 그 정도 온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60도 정도, 160ml 정도 타 놓으시고 온도 확인하시고 너무 뜨겁다 하면 좀 시원한 물을 더 넣으시고 그 시원한 물도 아까 끓여서 식힌 물. 네. 그렇게 해주시면 엄마들 손목 자국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래도 보통 대부분 이제 50도 이하로 식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돌 막 지난 우유, 사실 돌 지나고 나서는 어떤 우유를 먹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시고 어떤 우유를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우유 중에 너무 저지방을 아이들 먹이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 우유, 보통 이제 2돌 전까지는 일반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돌 이후에부터는 뭐 저지방 우유 또는 무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먹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식물성 기름 같은 거 좀 더 쓰는 게 좋아서요. 그냥 아이들 저지방 먹여도 그러면 괜찮아요? 아이들 저지방 먹이셔도 상관없으세요. 방송 제목이 굉장히 귀엽다고. 네. 저희 채팅창에서 그저께 정했나요? 네, 그렇죠. 채팅창에서 급하게. 요즘 저도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병원 막 오픈했더니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그쵸. 네. 이제 조금 9개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 방학 되면은 바빠지죠. 방학 때 되면 좀 바쁘고. 교정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학생들 구강 검진 기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하고 있고.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쵸. 초등학교 구강 검진 나와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진짜 바빴어요. 가까운데 치과가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2개를 정해줬는데 한 치과가 되게 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과로만 다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는데 정말 병원이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 치과 검진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가끔 저희 환자들도 그렇고 제가 구강 검진을 또 하면서도 그렇고 와보면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좀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교정 환자들을 보니까 계속 제가 보던 애들인데 이제 다른 치과 가서 선생님이 이것도 충치 개수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약간 당황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충치 개수가 왜 이렇게 치과마다 다르냐. 맞아요. 그거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뭐 그건 치과 검진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치과를 가도 어떤 치과에서 뭐 3개, 어떤 치과에 5개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은 초기 충치. 그러니까 충치의 기준이 그러니까 초기, 중기, 이제 후기 이렇게 말기 이렇게 3개가 나눠질 수 있는데 초기 충치. 그러니까 이 초기 충치에 대해서는 치료할지 말지 여부가 치과 의사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적인 지침 자체도 자기가 그냥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초기 충치도 충치로 개수로 넣어서 이건 치료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어떤 분들은 초기 충치인데 그냥 뭐 둬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초기 충치니까 그냥 둡시다 하고 그냥 충치로 안 보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충치로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나 말기로 가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충치만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희가 이제 권고해 드리기로는 본인이 다녔던 치과에서 그냥 보시면 왜냐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 얘가 이제
애드립을 보니까 유난히 애들이 잘 썩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어도 충치가 잘 되는 분들이면 네. 초기 충치를 치료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처음 온 분인데 이분이 충치가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초기 충치면 개수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검진 갔을 때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잔전 치과에 다시 가셔서 이제 물어보시고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치과 검진할 때 무서워하는데 원장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저희 병원에는요 천장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유튜브를 틀어줘요. 유튜브는 거의 뭐 이거 마취예요, 마취. 맞아요. 마취예요. 마약. 이거는 거의 뭐 그렇게 위험합니다. 애들이 그거 보느라 집에 안 가요. 야 끝났어, 얘가 가. 이래도 안 가요, 안 가. 저도 사실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아토피 레이저를 치료하고 그쵸, 있는데 많이 하시죠. 아토피 치료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아토피 레이저가 사실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농가진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열감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하고 있어도 모르거든요. 유튜브 보느라. 네, 유튜브만 켜주면. 네. 근데 유튜브를 안 켜주면 아무리 안 아파도 뭔가 이상한 걸 하는 것 같으니까 애들이 엄청 울어요. 근데 유튜브만 꺼주면 만사 오케이. 그렇죠. 웬만한 시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네, 마취예요. 거의 최고의 마취죠. 맞아요. 돌 막 지난 아이 불쏘치약 써도 되나요? 돌 막 지난 아이 불쏘치약. 네,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그냥 최근에 그냥 미국 치과 의사 지침이 바뀌었어요. 36개월 미만도 그냥 쓰자. 그래서, 근데 과거 지침은 24개월 미만에서는 그냥 안 써도 상관없다. 네, 그랬는데, 최근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4개월 미만에서는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다 삼키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근데 실제로 36개월 미만이 써도 된다는 이유는 그 정도 그러니까 쌀알 만큼 하루에 2번 먹는 거는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지침이 바뀐 건데 엄마들이 그것조차 싫은 거예요. 저도 사실 조금 저도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인 친구들은 그냥 무불소 치약을 쌀알 만큼 짜서 먹거나 치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24개월 미만인데도 충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불소 치약을 하루에 쌀알만큼 2회. 그리고 3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36개월 전후인데도 애가 물량치를 해서 잘 뱉는다. 그러면은 콩알만큼은 콩이 강낭콩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맞아요. 콩이 많죠. 완두콩알 정도만큼 매우 작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병원에 와보신 분이 계신가 봐요. 금분심님이 아마 병원이 깨끗하다고. 저희 병원 깨끗합니다. 올 화이트로 돼 있어요. 거의 저도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요. 약간 앙 선생님 분위기에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이. 아까 분유를 먹이면 설사를 하는 아기 어떻게 하죠?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분유 지금 장염이 한번 왔던 아기인 것 같아요. 장염이 왔던 아기는 이제 유당불내증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좀 유당불내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당을 좀 줄여준 그런 설사분유가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설사분유는 주의하실 점이 이게 유당을 줄였기 때문에 아이 영양상 아주 충분하진 않아서요. 보통은 한 3주 정도 쓰고 괜찮아지면은 다시 일반 분유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대부분 3주 이내에 유당불내증 해결되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3주 정도? 네네, 3주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모유수유 중인데 4개월 아기가 습진이 한 달 넘게 재발되고 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데소나와 하티손을 썼는데 2월 5일부터는 호전이 안 되네요. 과감히 스테로이드를 끊고 보습으로만 습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습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게 보습은 하루에 5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아토피에 있어서 아토피, 습진, 접촉성 피부염, 땀띠, 침독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질병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피부 질환이 피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에 대해서 염증을 내보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게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에 보면 그 지푸라기 즙은 늑대가 후 불어서 날리지만 네. 벽돌즙은 후 불어 날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장벽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극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부 습진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욕이랑 보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욕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시키는 게 좋아요. 간혹 아토피가 있으면 목욕 한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매일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게 오염물질, 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게 되면 밤새도록 자극이 돼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통목욕을 한 5분,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목욕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이유는 문을 닫아놓고 하면 수증기가 가득 차잖아요. 네. 이게 아이가 통 안에 들어있다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공기에서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가 수증기로 가득 차면 우리 아이가 나와도 이 공기가 내가 이미 수증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몸에서 수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문을 닫아놓고 수증기가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보습까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 안에서 로션까지 발라서 네, 나와야겠네요? 발라서 나오는 게 좋아요. 숨이 좀 막히면 어떡하죠? 살 수 있어요. 네네. 네, 그 정도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보습은 로션보다는 크림 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로션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면은 크림 쪽이 좋고요. 이제 연고 타입은 자극도 적고 좀 보습력이 좋은데 반해서 이제 발림성이 안 좋아서 조금 불편하고 로션은 이제 너무 빨리 건조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보통 로션 2-3시간이면 또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 5회 보습을 하시라고 한 거는 하루 5회면은 주 5회. 하루 5회면은 그것도 크림으로 하시는 5회. 거를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목욕할 때는 그 세제래. 비누나 이런 거 바디워시는 쓰셔야 돼요. 바디워시 쓰고? 네, 바디워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아까 전에 네.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유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로만은 충분히 씻기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디워시를 쓰는 게 좋고요. 대신에 바디워시 쓸 때 약산성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약산성 제품. 네, 우리 피부가 약산성. 약산성. 우리 피부가 보통 정상 성인 피부는 pH 4에서 5.5 정도 약산성 피부거든요. 근데 이 피부가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신생아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의 중성에 가까운 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환경을 약산성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약산성 바디워시 그리고 약산성 크림 로션을 쓰시는 게 좋아요. 크림도 약산성 크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워시, 크림 모두 다 한 pH 5.5 이하 조금 산성도가 그래도 있는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구강이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구강은 산성이 우선 안 좋거든요. 네. 산성 상태에서 충치도 잘 생기고 맞아요. 세균들이 다 번식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네요. 피부는 약산성이구나. 네, 피부는 약산성이 있는 게 오히려 그 황색포도알균이 좀 진낙화를 일으키기 어렵고 해서 그러면 그렇죠. 아토피 용품들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크림이나 이런 게 다 약산성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토피용은 따로 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아토피용이라고 해도 진짜 아토피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산성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모유수유 5일차입니다. 아이가 설소대가 짧아서 어제 시술을 했고 아이에게 수유하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두에 상처를 내서 유두가 너무 아프면요. 근데 유두에 상처가 난 게 상처만 있는지 유선염이 같이 있는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처만 있는 거면 그냥
근데 비판텐으로는 조금 충분치 않을 수 있고요. 그 항생제 계열 연고를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에스로반, 박트로반, 박테로신, 뭐 아무튼 뮤피로신 계열의 항생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생제들을 좀 쓰는 게 좋고, 항생제를 썼을 때는 사실 이 항생제 쓰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수유를 하게 되면 거의 흡수가 돼서 아이가 다시 먹지 않게 되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시면 물로만 살짝 닦아내시고 먹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로 한번 닦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통증이 좀 심하다 그랬을 때는 유선염이 같이 왔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봐서 먹는 항생제를 조금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양치질을 너무 싫어해서 칫솔질을 못하고 아직도 가제 손수건으로 닦이고 있는 이 아기의 개월수가 궁금하네요. 용용님이 써주셨는데 아기 개월수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아이 개월에 따라서 그게 해야 되는 칫솔 그 종류가 다르거든요. 칫솔의 종류도 다르고 칫솔질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칫솔도 실제로 가져왔어요. 맞아요. 네네, 실리콘 칫솔. 이게 아마 모유 수유하는 때쯤에 아이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그 시기에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근데 모유 수유 할 때요, 보통 권장이 몇 세까지인가요? 만 2세까지 권장을 해요. 네. 근데 만 2세면 아이들 치아가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많이 아프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아프진 않고요. 이게 아픈 거는 이렇게 깨물어서 그렇거든요. 네네네. 깨물 때는 혼을 내셔야 돼요. 혼을 내야 돼요? 따끔하게. 안 돼. 안 돼. 이게 아파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장난치는 죄거든요. 그래서 깨물 때마다 안 돼. 단호하게. 아파. 단호하게. 하고 딱 빼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단호하게. 그쯤에 쓰는 칫솔이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긴 실리콘 칫솔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앞니만 있는 시기에 쓰는 칫솔이에요. 그러니까 앞니만 있거나 아니면 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돌 더 전으로 8개월에서 돌 이 전에 8개까지. 네, 이 8개까지 앞니만 있을 때. 그리고 얘 쓰다 보면 이제 수유할 때도 물지만 양치할 때도 물거든요. 손가락도 겁나 아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안 돼라고 단호하게 설명해 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실리콘 모가 있는데 얘는 이제 칫솔로 된 게 있거든요. 교육용 실리콘 칫솔이라고 팔아요, 마트에서. 걔로 바꿔서 해주고 어금니가 낮다. 보통 어금니가 한 13-14개월 정도, 빠르면 14개월, 뭐 15개월 정도쯤 되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리콘, 나일론 칫솔, 흔히 말하는 이런 성인들 칫솔에 쓰는 나일론 모로 돼 있는 칫솔로 아이들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여담이었고, 아무튼 용용님이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싫어하죠. 칫솔질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가제손 수건으로 닦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인가요? 가제손 수건으로는요, 앞니만 있는 시기에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니만 나면 그래도 손수건으로 닦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제손 수건은 이가 안 났을 때, 그냥 아무 이가 없고 이틀만 이렇게 잇몸만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수유하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뭐 먹고 나서 낀 것만 빼줄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늦어도 앞니가 났을 때 이후부터는 가제손 수건으로는 안 돼요. 그때는 칫솔을 써야죠. 돌이 막 지났대요. 용용님, 돌이 막 지났을 이때부터가 되게 힘들어요. 딱 돌부터 36개월 사이가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애들이 이제 막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힘도 약하고 이제 이제 막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마침이 맞아. 갑자기 또 떠올랐네. 그래서 제가 저희 블로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양치질이 달라졌어요. 우아달 프로젝트라 그래서 돌 지난 아이들부터 모집하고 있거든요. 2주간의 양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주간에 저한테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거에서 제가 이제 답을 달아드리죠. 카카오톡에 이제 그 창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되고 있고 벌써 한 10기 정도 됐어요. 그렇죠. 우아달 프로그램. 네, 우아달 프로그램. 10기를 기존 방송 우아달에 어떻게 한번 편승해 보고자 이름도 우아달로 썼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반응도 좋고 최근에는 가끔 많이 도와주시는데 필립스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모아잘 프로젝트에 당첨이 되면 그 유아용 전동 칫솔을 보내줘요. 유아용 전동 칫솔 소니케어,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에 오시면 지금도 모집하고 있어요. 네. 신청하세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첫째, 둘째는 네. 그 전동 칫솔을 쓰고 있는데 막내가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막내. 참여하십시오. 네. 네, 서류 있으니까요.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하나 하고 있어요. 저도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만 프로젝트라고 아토피를 이긴 엄마들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아토피라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날 뭘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다이어리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다이어리 보내드린 거에다가 기록을 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석도 해드리고 뭐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는 크림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참여는 아토피를 이긴 맘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맘 프로젝트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소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놨어요.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네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아토피를 이긴 맘은 원래 있는 원래 있는 카페이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들어갔고 또 정부 지원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려움증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제 그 분과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어서 아이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산성 크림 그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품 35,000원 상당히. 저희는 아토피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는 의사엄마의 친절한 진료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나 블로그 오시면 또 다시 한 번만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사엄마의 친절한 진료실. 의사엄마의 친절한 진료실. 이 유튜브랑 블로그에 오시면 블로그도 이름이 같아요? 네네. 맞추셨구나. 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네이버 TV까지. 네이버 TV까지. 좋네요.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도 많이 침 넘어가는 닥터 크리스마스 선생님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 닥터 크리스마스님의 그 인도하에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정말요? 치과 삼촌 TV라고. 짝짝 붙지 않나요? 치과 삼촌. 치과 삼촌. 치과 삼촌 TV라고. 저는 의사 엄마입니다. 의사 엄마. 치과 삼촌. 의사 엄마, 치과 삼촌 좋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 같이 하고 35,000원 정품 같이 받아가시기 아토피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신 게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아까 용용님 안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네요. 가진수를 닦이면 안 되고 그냥 이 실리콘 칫솔로 닦아주시고요. 너무 싫어하면 무불소 치약 있어요. 많이 쓰시는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피디님? 상관없죠. 벨레다라고 아시죠? 저희도 벨레다 많이 썼어요. 많이 쓰죠. 그래서 저도 그거 썼는데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그냥 쌀알 만큼. 벨레다 회사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쌀알 만큼 하루에 2번 정도. 근데 뭐 무불소니까 뭐 쌀알 만큼이면 애들이 그냥 치약 먹는 재미에 또 약간 재미를 붙거든요. 그리고 용품, 그리고 빨아먹는 재미에, 그래서 그걸 잠깐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살짝 닦아주고, 왜냐면 돌리면 앞니밖에 없거든요. 금방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제품을 쓰다가 또 그 칫솔이 바뀌면 또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런 걸 바꿔보는 것도, 용품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뽀로로 칫솔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애들 캐릭터. 애들이 좀 캐릭터를 아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걔네들 이제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요. 맞아요. 취향 저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감각기관이 보통 아이들보다 선호병인가요? 선호병.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죠. 우아달 프로젝트 신청해보시면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면 계속
즉시 답을 해주시니까. 네, 우아달 프로젝트 바로 그 아이야기닷컴에 가시면 돼요. 제가 그 블로그명은 아이야기거든요. 병원 이름도 그렇고 아이야기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말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받네요. 내일까지 가서 신청하세요. 오늘 네, 와인 역시 신청하세요. 네,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신청합시다. 네. 같이 신청해요. 네. 또 딸기 80님은 네. 모유 분유로 인해서 아기가 충치 생길 수 있나요? 밤에는 맞아요. 분유를 자제하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모유도 생기죠. 모유는 조금 덜 생긴다고는 해요. 네. 근데 모유가 음식이랑 섞이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유식 먹이고 나서 반드시 잘 닦아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 밤중 수유를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는 사실은 뭐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그래서 근데 가끔 정말 모유는 원래 되게 좋은 거니까 네. 전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유도 생겨요. 생기긴 생깁니다. 네. 좀 덜하다 뿐이지 네.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밤중 수유를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습관화돼서 애들이 맞아요. 실제로 많이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네. 애들이 그 시간에. 그래서 수면 교육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힘들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모유도 생기니 모유를 수유하고 나서 만약에 아이가 밤중 수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몇 개월 정도부터 끊어주기를 보통 추천하시나요? 치과 밤중 수유는 사실 6개월부터 끊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새아이 엄마입니다. 네. 새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네, 아니고 새아이 엄마. 막내 하나 더 있습니다. 막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개맨은 굉장히 좋아하는 막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발레복만 입어요. 그래요? 네, 발레복. 그때만 했었어도 번개맨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1년 내내 저희 아이가 365일을 번개맨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65일을 발레복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발레복을 입고 자기 전까지 발레복을 입어요. 잘 때는 번개맨 입나요? 아니요, 잘 때까지 이제 발레복을 입고 있으면 자면 벗기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시 입고. 네네. 근데 요즘은 최근에 저희가 그 인견 잠옷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조금 기분이 좋은지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바꾸긴 하는데 그 외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저 아는 지인 중에도 똑같은 옷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캐릭터 그 옷만. 아니 근데 너무 좀 그런 게 저희 아이는 긴팔 긴 바지, 핑크색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발레복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핑크색 바바리를 입어요. 이 더위에 30도 이 더위에. 그래서 정말 이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주 빨아야겠네요. 근데 이 핑크색 바바리가 너무 예쁜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 지난번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야구장을 한번 갔는데 그 야구장 땡볕에서 바바리 안에는 발레복 입고 바바리를 입고 힘듭니다. 아이 키우는 거는 누구나 힘들어요. 네. 그럼 힘들죠. 그래서 미나리 선생님도 지금 방송 시간 이때 잡았잖아요. 금요일날. 끝나고 집에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야 되는데. 여보 저도 집에 곧 갈 거예요. 분명 미나리 선생님이 먼저 이 시간에 잡아가지고 나 지금 온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신청을 했는데 이 시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때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만 남았을 때? 그런가요? 네. 금요일 8시 이후 중에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이 시간에 잡아주셨어요. 이 시간밖에 없다고. 아까 친구분한테 전화 오신 것 같던데. 아무튼. 네네, 아무튼. 다시. 네네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 걸까요? 네. 아기가 아토피가 좀 있어요. 센서티브로 바꾼 후 많이 좋아졌는데, 얼른 밥을 먹고 분유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기가 일단 몇 개월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임경찬님 아기도 몇 개월인지 써주시면 제가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6개월 아기 완모 중인데 다음 달로부터 분유로 왜 바꾸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모유수유 전도사가 계신데 모유수유 해주세요. 모유수유 아토피 야간은 모유수유가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분유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분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라면 모유수유를 하면 이 분유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게 알레르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7개월이시네요. 네, 어떤 뭐 이를테면 면역이라는 게 네. 바이러스가 딱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는 적이야 하고 공격을 하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 적이야 하고 공격을 하듯이 어떤 뭐 밀가루나 뭐 새우나 견과류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거 적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게 아토피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젖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는 저게 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젖을 통해서 먹은 새우, 엄마 젖을 통해서 먹은 견과류 이런 것들은 항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많은 항원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4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HA 분유가 낫죠. 이게 HA 분유가 완전 가수분해 분유고 센서티브는 부분 가수분해 분유이기 때문에 완전 가수분해 분유를 먹이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완모에서 분유를 넘어갈 때 사실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밤에도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는요. 수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유로 바꾸는 게 아니라 수면 교육을 하셔야 되고 수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엄마 친절한 진료실에도 가보시면 수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경태님 아기가 아까 7개월이라고 했죠? 7개월, 네. 이게 7개월이면 어차피 지금 근데 밥을 먹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먹을 거기 때문에 7개월이면 해봐야 뭐 60에서 80g 이유식 2번 이 정도 먹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그래도 600ml, 700ml 이상은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분유를 줄여봤자 얼마 못 줄이실 거고 돌까지는 그래도 500에서 600ml까지는 먹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을 뭐 800에서 600 줄이는 거 가지고 증상의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바꿔서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게 만들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A 분유로 바꿔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모유 수유를 사실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모유 수유를 아예 쭉 해주시고 네, 모유 수유를 늘리시고 분유를 확 줄여주시면 더 도움은 되겠네요. 그리고 30개월 아기 계란 알레르기는 이거는 사실 이제 밀가루, 우유, 계란 이 세 가지는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견과류나 갑각류 이런 것들은 개월수가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밀가루, 계란,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도 이제 바꿔줘야 그러니까 먹여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씩 먹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0개월 정도면 없어졌을 가능성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먹여보시는 것도 계란 알레르기 있으면 진짜 먹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나가서 어디 뭐 먹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희 둘째는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데 계란을 그렇게 싫어해요. 먹일 수 자체적으로. 계란 들었네. 먹자마자. 기가 막히게 알지 않아요? 네, 계란 들었네. 아니 근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게 셋이 식성이 다 달라요. 먹을 수 있는 게. 3명 다요? 뭐 다 같이 식당은 갈 수가 없네요.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뷔페 가야겠네, 뷔페. 아니면 뷔페를 가던가 아니면 뭐든 살 수 있는데. 3명이 다 좋아하는 건 고기랑 밥. 고기랑 밥. 그쵸. 고기 구워 먹는 거. 힘듭니다. 3명. 힘들어요. 셋은 좀 신세계일 것 같습니다. 네. 쌍둥이도 뭐. 쌍둥이는 뭐 맨날 싸워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3살 터울이 나도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네. 4살짜리, 10살짜리 현명하게 화해시키는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용용님이 또 여쭤보셨네요. 12개월 아가인데 영양제를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요? 비타민 D와 유산균은 필수인가요? 비타민 D는 전 국민 필수. 성인도? 네, 성인도 필수. 골프 선수, 캐디
두 분만 빼고. 안 그래도 저희 정말 놀란 게 저희 치과 의사 모임 중에 마라톤 하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딱 봐도 정말 건강해요. 네, 그냥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하겠다 싶은데 맨날 마라톤 하고 근데도 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비타민 D가 모자라요. 네. 마라톤을 하면서도 우리가 선크림 다 바르고 다 가리고 뛰고 이러니까 그거 보고 저도 이제 비타민 D는 맞던지 먹던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하면 비타민 D는 먹이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은 뭐 필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아이는 그냥 먹이고 있어요. 비타민 D는 뭐 추천해 주시는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네. 섭취 양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이게 보통 아기들 같은 경우는 400 IU 먹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먹이기 제일 편한 거는 드롭이 있어요. 그래서 드롭 하루에 한 방울씩만 딱 떨어뜨려서 먹이시면 되고. 예전에 저는 써니인가?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먹이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그냥 맛이 특별히 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밥이나 아니면 뭐 빵, 거기에 이런 뿌리면 데다가 되겠구나. 네 그런 데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게 입에다 직접 넣어주시다가 혹시 기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음식에 떨어뜨려 주셔서 그거 먹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하루에 400. 네, 한 번. 한 방울. 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먹이시면 되고. 저희 애들도 최근에 안 줬는데 그래서 애들 이렇게 싸울까요? 네, 농담입니다. 싸우지 않는 뭐 예방주사 이런 게 있으면 떼돈 벌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에 재울 수 있는 거. 되게 몸에 해롭지 않은 마취총 같은 거. 3명 딱 세워놓고 이렇게. 저희도 2명 세워놓고. 특히 불금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시급합니다. 네. 모유를 24개월까지 하면 간식처럼 주시면 돼요. 그냥 먹고 싶어 할 때 주시면 되고. 그냥 하루에 한 2-3번? 네. 2-3번이요? 모유수유? 네네. 24개월에는 24개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뭘 먹으면서 네, 어차피 돌이 지나면 밥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칼슘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우유 대신에 모유를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유를 보통 이제 12개월 지나면은 한 400에서 500ml 정도 먹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도 한 뭐 2-3번 정도 먹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서 아기 피부가 HA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해서 바꾸지 않으셨는데 HA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먹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분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HA로 바꾸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유를 바꿨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원인이 그러니까 분유 알레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통 정도는 먹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통? 네, 한 통. 한 통 사서 먹여보시고 만약에 먹이는 기간 동안 확실히 애기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면 쭉 먹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이에 좋은 음식이나 충치 예방법. 혹시 저도 그거 좀 궁금했어요. 자일리톨. 자일리톨. 자일리톨 캔디 있잖아요. 안 그래도 자일리톨 캔디도 많이 물어보시고 자일리톨을 그냥 가루를 실제로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한 5g 정도 이상, 성인에서는 7에서 10g 이 정도 먹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은 자일리톨의 효과도 분명 있지만 걔가 실제로 세균이 먹고 나서 그거를 이제 충치 세균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양치질을 더 잘하는 게 더 메인이고 결국 치아에 붙어있는 그 음식과 세균이 붙어있는 데까지 자일리톨이 침투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양치질을 잘하는 게 우선 1번. 근데 부가적으로 자일리톨 애들이 캔디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줄 거면 자일리톨 캔디를 주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여기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그 양치질을 잘하는 게 결국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치실을 아이들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실. 이게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늘 듣는데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돼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아시는데 안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르셔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실을 얼만큼 쓰냐 그럼 매번 써야 되냐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은 아이들도 꼭 치실 그리고 힘드시면
뭐 이렇게 뭐 치실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냥 성인들처럼 이렇게 실로 돼 있는 왜 이러냐 실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로 하면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네. 홀더 달려 있는 거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도 치실 필수예요. 그냥 치실의 사용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치아가 붙어 있는 면은 치실을 써야겠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필요 없다는 곳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유치는 치아랑 치아 사이가 아이들 치아는 치아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 어금니 쪽으로 가면 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꼭 치실 써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치실 써야 되고 성인도 치실 써야 되고 치과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에서 완전한 칫솔질의 기준은 칫솔질하고 그 다음에 치실하고 까지가 완전한 칫솔질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치아랑 치아가 붙어 있는 면들 가까이 보면 요런 면들 있죠. 요런 면들 치아랑 치아 인접면이라고 하는데 치아가 붙어 있는 면은 칫솔로 다 안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꼭 써주시고 그래서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하루에 한 번은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몇 개월부터 치실 써야 되냐고요? 앞니가 붙어 있으면 8개월 돌 됐는데 앞니 2개가 막 붙어 있다. 그럼 치실 써주면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치아가 붙어 있는 면이 있다. 근데 보통은 그 시기에는 앞니만 있는 시기에는 앞니 사이는 듬성듬성 하거든요. 특히 2개 있는데 2개 나와 있는데 거기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치아가 붙어 있는 면에서부터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홍계숙님께서 모유가 부족해서 분유를 같이 먹이는데 점점 분유를 거부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분유를 하루에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생 체중이 몇 킬로였는지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엄마가 먹은 음식이 모유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게 드시는 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매운 걸 먹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걸리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술의 경우에는 네. 보통 3시간 정도 지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술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돼서 바로 혈액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혈액으로 간 다음에 이게 반감기가 간에서 다 해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빠지는데 네. 이게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근데 보통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짠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을 좀 더 드시는 게 좋겠고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드신다고 해서 짜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계숙님은 아이가 체중이 지금 5.5kg고 하루 총 150ml 정도 먹이시는 거죠? 그러면 먹이지 마세요. 안 먹이셔도 돼요. 체중 괜찮거든요. 이 정도 체중이면 그러니까 굳이 모유가 충분한데 굳이 분유를 먹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안 먹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안 먹인다면 그냥 시간에 모유수를 또 하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유수만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윤정박님이 지금 7개월 아기 처음부터 이유식 잘 먹었는데 그런데 어떤 날은 기압 넣듯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주면 또 잘 먹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는 걸까요? 라네요. 이유식. 네, 이게 뭐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는데요. 좀 화나죠. 좀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또 안 먹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선호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배고플 때 이유식을 주시는 거는 조금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모유나 분유는 빨리 들어가는데 이게 이유식은 한 스푼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프랑스 뭐 레스토랑 이런 코스, 코스 막 정말 요만큼씩 이렇게 나오면 진료 2시에 시작하는데 지금 1시 반인데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요만큼 이렇게 나오고 한 10분 있다가 또 요만큼 나오고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보인 메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좀 화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지 않은 시간에 이유식을 먹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모유 주는 4시간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일단 모유 수유는 모유 양은요. 체중이 100%예요. 이게 체중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양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아기가 모유 먹는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간혹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축을 해보면 80ml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유축기가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먹는 양이랑 유축하는 양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적게 나오거든요. 네. 모유가요? 네. 아기랑 눈 마주치면서 기분 좋게 아기를 보면서 수유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이게 보통 모유양이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유축하시는 분은 계속 스트레스 진짜, 받으면서 진짜 이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축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유축기도 이제 뭐 정확한 게 아니고 또 소변 기저귀가 하루에 몇 개 나오는지 뭐 변을 얼마나 보는지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방광의 용적이 진짜 작은 아이들이 있고 방광의 용적이 큰 아이들이 있고 이게 완전히 신생아일 때는 그 먹는 양과 기저귀 개수가 약간 비례를 하는데 조금 아기들이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방광 용적도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저귀 개수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이 체중을 본다는 얘기가 체중이 잘 늘어나고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80일에 5.5kg 정도면 그냥 괜찮은 정도기 때문에 그대로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궁금해. 모유가 잘 먹었는지 애가 안 먹었는지 아는 건 애가 잘 배부르면 이제 안 먹나요? 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빨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빠는 게 이게 정말 배고파서 빠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공갈적 꼭지처럼 빠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빠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계속 빨고 있으면 보통 대부분은 10분, 15분 지나면 모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공갈적 꼭지 물리셔도 괜찮아요. 10분에서 한 달 지나고 나서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7개월 아가 만모 중인데 마지막 수유하면 바로 잠들어 버리는 수면 교육 하셔야 됩니다. 수면 교육. 네, 아랫니 2개 났다고 하는데 뭐 깨워서 양치까지 해주는 거는 좀 힘들고 아랫니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그 가제수건 이런 경우가 정말 가제수건으로 좀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쵸 마지막 지금 모유 수유 중이니까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날 좀 걱정되신다 그러면 다음날 애가 깨자마자 닦아주셔도 돼요. 잘 닦아주셔도 되고 이제 뭔가 음식물이 치아에 딱 붙었다 그래서 바로 치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충치가 진행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얘네들도 세균이 힘을 좀 키워야 돼요. 분박을 형성하고 걔네들이 이제 산을 배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 연구들을 해보면 24시간 내에 완전하게 칫솔질만 해주면 이제 잘 닦아주기만 하면 질환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닦아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 아이들만 뿐만 아니라 애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런 붉은 같은 애들 막 놀려가지고 맞아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오는데 차 안에서 잠들어. 대박. 이거 완전 찬스인데 이게 걱정인 거예요. 깨워갖고 딱 깨워 말아. 근데 안 그래도 그거 글을 썼더니 반응이 막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재우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치실과 칫솔질 완전한 칫솔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치과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면서 잠드는 거는 수면 교육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마지막 수유할 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자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수유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밝은 곳에서 조금 잠들지 않을 만한 거실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마지막 수유를 눈 맞추고 하면서 이제 재우지 말고요. 네. 수유를 눈 뜬 상태에서 하고 이를 닫고 수면 교육을 따로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먹으면서 자게 되면 밤중에 깨도 먹어야지 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밤중 수유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고 이 닫고 누워서 자는 버릇을 꼭 해주시는 게 이게 수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또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애매한 거를 좀 정해드리려고 안 그래도 네. 조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안 그래도 어머님들이 네, 제가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요런 거예요. 양치 횟수. 양치 횟수 정해주세요. 네. 애정남. 네, 애정남. 네. 아시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네. 옛날 개콘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시죠? 네, 알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애정남? 네. 아무튼 그런 치과 애정남을 준비해봤어요. 네. 치과 삼촌이. 네. 치과 삼촌의 애정남. 네. 그래서 양치 횟수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이게 메타 연구라 그래서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한 연구를 봤더니 하루에 2회 이상부터는 2회랑 2회 미만인 친구들이 큰 그 충치의 차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이상은 닦여야 되겠다. 최소 2번. 옛날에 괜히 333 했던 건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이상. 근데 만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칫솔질이 손에 이렇게 생각보다 칫솔질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서 만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실은 이렇게 닦아주는 게 자기 혼자 닦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하루에 2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회가 쉽진 않죠. 그래서 애들 아침에 기관에 가기 전에 닦고 자기 전에 닦고 그 2번 정도는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간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닦는 거는 그냥 횟수를 안 치시는 게 그건 빼고 그건 그냥 애들이 앞에 앞니만 닦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해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없다고 치고 2번은 이제 부모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만 10살까지. 만 10살이면 생각보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4, 5학년.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애들이 잘하면 하산시켜도 돼요. 네. 그 전에 이제 치과 검진들 매년 있잖아요. 가서 이제 충치 개수가 이제 별로 안 생긴다. 그럼 이제 하산시켜도 되는 거고. 한 7살 때까지는 충치 개수 계속 늘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냥 10살이거든요. 네네네. 10살 지금 만 8살. 네네. 인데 전동칫솔을 쓰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전동칫솔 써야 될까요, 말까요? 그냥 쓰세요. 네, 그냥 훨씬 편해요. 엄청 편해요. 저도 너무 편해졌어요. 네, 이게 전동칫솔 종류도 2개가 있거든요. 이제 음파형 칫솔이 있고 회전식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면 어쨌든 저희 애들은 그 음파 방식의 칫솔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아이들 칫솔질하는 게 이런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법이라 그래서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방식인데 음파형 칫솔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동 칫솔은 여기에 진동까지 자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회전만 해줘도 효과가 훨씬 편해지는 거고 실제로 제조사에서는 그냥 대고만 있어도 된다고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진동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그리고 칫솔모가 이렇게 진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의 그런 반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법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 구현을 하니 대고만 있어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전동칫솔 사용하는 방법은 얘가 전동은 이제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회전법으로 한 치아당 4에서 5회 이상씩 닦는다고 생각하고 전동칫솔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아직까지도 당연히 제가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충치도 별로 안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치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써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쓰시면 좋고, 하지만 잘 닦인 칫솔질과 전동 칫솔이 효과가 그럼 무조건 전동 칫솔이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편의를 위해서 전동 칫솔을 쓰라는 얘기는. 근데 사실 일반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네. 일반 칫솔로 잘 닦이기는 사실 쉽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네. 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잘 닦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과는 달리 성인은 변형박스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10번 이게 진동을 주는 거거든요. 10번 진동을 주고 회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 치아를 다 하는 거거든요. 한 5분 걸려요. 5분. 네. 5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편하게 진동을 자기가 해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전동 칫솔을 해주면 얘가 이제 전동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진동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나는 회전법만 해주면 우리가 흔히 원하는 변형박스법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전동 칫솔을 음파 칫솔을 쓰니까 조금 네. 간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네. 초반에 잉 이런 네, 게 처음에 있어가지고 조금 적응하기 되게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조사에서 3세 이상부터 쓰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니 그것도 언제부터 써야 되나요? 많이 물어봐세요. 그거는 보통 2돌 정도 지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간지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네. 무서워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소리 네. 나거든요. 네, 잉 하고.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한 2-3달 음. 정도 뒤에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간지럽긴 해요. 그리고 문제는 애들이 입 벌리고 있으면 이 양치 애기 침가 막 다 튀어요 밖으로. 맞아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입 다물어 입 다물게끔 입술을 담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좀 튀는 거는 좀 감수하시고 감안해야죠. 충치를 줄이겠다 하는 네.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막내가 지금 만 3세니까 만 3세 이제 빨리 우아달 시죠. 네, 해볼 만한 때가 됐죠. 질문이 하나 왔어요. 7개월 아기 먹는 게 일정하지 않아요. 최근 한 번에 먹는 양이 줄어서 100 정도 먹고 3시간 텀인데 하루 2번 정도는 160 먹어요. 그것도 그날그날 좀 다르고요. 하루 총 수유량은 비슷해요. 100고래를 늘려서 텀을 늘리고 싶은데 늦은 걸까요? 몇 킬로인지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하네요. 아이들 입 빼러 올 때도 유튜브 맞추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네, 대부분 흔들흔들해서 보면은 만사 네. 오케이고요. 근데 아이들 이도 네. 꼭 그냥 빼줘야 되는 이들이 있어요. 네네. 보통 이제 유치는 영구치가 올라오면 크랩스 올라왔다. 아무튼 흔들흔들 하거든요. 네. 그거 뺄 때는 만사 오케이인데 네. 깊이 뿌리도 남아있는 걸 뺄 때는 유튜브로는 안 되죠. 그쵸. 그땐 마취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큰애는 자기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치과 가는 거 너무 무서워해서 재능 있는데? 우리 치과로 약간 잃어보시죠. 네. 그냥 계속 흔들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덜렁덜렁해서 그냥 먹다가 자기가. 이렇게 똑 빠질 때까지 그대로 두고 저희 둘째는 반면에 네. 치과 가서 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는 내가 해버려. 자기가 그냥 엄마 나 오늘 치과 가야겠어. 뭐 스케줄 좀 잡아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네요. 윤정박님 아이 네. 지금 7개월 8.2kg면 8.2kg. 네. 늘리시면 안 돼요. 100골에 늘리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저희 애들 많이 늘었었어요. 네, 힘들더라고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합니다. 늘리지 마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좀 안 보여서 무슨 그렇고 수유텀. 이게 수유텀 얘기시구나. 수유텀은요. 이거는 아이가 심심할 때는 좀 더 자주 먹고요. 심심하면 안 심심하면 덜 먹거든요. 이게 아이가 만약에 뭐 이를테면 뭐 밖에 나가 공원에 뭐 그쵸, 간다든지 그쵸. 뭐 유모차를 태워서 공원에 간다든지 뭐 유모차를 태워서 무슨 뭐 백화점을 돈다든지 그치, 이렇게 뭐 밖에 애들 외출을 해 친구들 놀 있으면 때 뭐 이럴 때 네, 그렇게 있으면 뭐 7개월이니까 친구랑 놀 때는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밖에 사회생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뭐 스케줄 좀 잡아줘. 오늘 네. 뭐 분유한 게임 하게. 그럴 때는 이제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심심해서 좀 더 자주 먹는 걸 수 있고요. 이게 밤중 수유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수면 교육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먹으면서 잘걸요? 애기? 먹으면서 자면 밤중 수유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먹고 이 닫고 누워서 자고 누워서 잘 때 뭐 공갈젖꼭지를 쓰는 건 괜찮아요. 놀이개 젖꼭지 써서 재워주시면
이게 아이가 그냥 중간에 깨더라도 공갈적지만 물려주시면 그냥 쭉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이 핵심이네요, 정말. 네, 수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한테도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죠. 아이가 푹 자야 되니까. 네. 그냥 누워서 자면은 가끔 깨면 다시 그대로 재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밤에 일어나서 먹는 게 습관이에요. 이게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내가 밥 먹고 뭐 야식. 네, 초콜릿 하나 먹는 거 습관이 되면은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초콜릿 하나 그러니까 사실 제 얘긴데요. 저도 뭐 예, 먹으면 습관이 돼요. 근데 이때 이걸 계속하면은 진짜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 재우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체중계를 올라가 보고 이게 뼈를 때리면 그때부터 이제 닦게 되거든요.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이게도 자다가 깼는데 먹이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자다가 깨도 다시 재우시고 만약에 정 안 자면 그냥 물을 먹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유 탈 때 물 끓여 놓으시잖아요. 그 끓여서 식힌 물을 그냥 그 젖병에다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분유는 뭐 100ml, 160ml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데 그냥 물을 먹게 되면 보통 한 뭐 20-30ml 먹다가 그냥 그만두고 자거든요. 그래서 물로 조금 먹여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재우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누리개 족국 쓰시는 것도 네. 괜찮고요. 네. 그럼 애정남 두 번째. 네, 두 번째. 요거까지 했어요. 그죠? 몇 살까지도 했네. 치실콕도 했고 불소치약도 불소치약도 했고 했고 칫솔도 했고 혀클리너. 혀클리너. 네. 혀클리너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죠. 혀클리너 써야 됩니다. 혀클리너는 실은 그냥 칫솔로 해줄 수 있는데요. 네. 칫솔로 혀를 닦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세균들이 치아에만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볼에 있는 협점막이라고 하는 점막, 입천장, 뭐 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혀를 내밀어서 잘 보면 이제 이렇게 혀에도 이렇게 미레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혀를 내밀어서 보면 우들토들한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안에 세균과 음식물이 엄청 끼는 거예요. 거기 네. 그것들을 꼭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들이 거기에 많이 끼기 때문에 네. 반드시 혀를 닦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완벽한 양치질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칫솔질 잘해주고 치실해주고 혀까지 그러니까 칫솔질에는 혀도 포함되는 거예요. 완벽한 칫솔질에서. 그래서 혀를 근데 칫솔로만 닦기에는 칫솔의 머리에 이 부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넣으면 입천장에 네. 이제 닿아서 구역질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이 혀클리런 이 높이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네. 깊이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혀는 내밀이라고 하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죠. 한 5회 이상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혀를 내밀라고 해서 입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고 구강 검진 하다 보니까 입냄새가 난다고 쓰시는 엄마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입냄새가 혀랑도 연관이 혀에서 잘 안 닦이는 경우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혀를 잘 닦아주는 게 좋고 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닦아주는 게 혀클리너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써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식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모유 분유 이유식 써놓고서는 이유식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게요. 분유까지만 하고 네, 이유식 얘기를 안 했어요. 이유식 얘기. 아까 잠깐 나왔어요. 너무 배고플 때 먹이지 마라. 화날 수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유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유식 얘기를 못했는데 이유식을 보통 만 4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한 만 6개월 정도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게 6개월이라 하면 이게 180일을 말하는 거예요. 6개월이 시작하는 시기는 180일이거든요. 그래서 180일쯤 해서 시작하면 되고 만약에 조정 계열인가요? 이게 아닌가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은 조정 개월수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조정 개월수로 만 6개월에 시작하게 되면 또 너무 늦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많이 일찍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일찍 나온 아이들은 그냥 조정 개월수로 4개월에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빨리 태어난 아가들은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부터 만 6개월 정도가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냥 비슷하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 뭐 한 서너 달 일찍 태어났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있다가 시작을 하시면 되고 보통 만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 6개월에는 반드시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고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아이들이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가 두뇌 발달이 한참 잘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뇌 발달이 엄청 잘 되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빈혈이 오면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가 있어요. 뇌 쪽에. 그래서 빈혈이 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분 많은 음식을 먹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기를 네, 특히나 그 고기 뭐 생선, 조개, 계란 노른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동물성 철분들이 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철분들이고요. 근데 이것 중에서 뭐 생선 뭐 이런 것들을 6개월, 7개월부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반드시 고기를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개월에 계란 노른자 그리고 9개월에 흰살 생선 이렇게 해서 고기, 생선, 계란 노른자 이런 걸 많이 먹여주시는 게 좋고 해서 6개월에 만약에 이제 4개월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감자 미음, 뭐 고구마 미음 이런 것들을 하다가 고기를 쓰셔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6개월에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고기를 먼저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쌀 5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 5일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 감자 미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고기 뭐 고구마 미음, 고기 단호박 미음 이런 식으로 고기에다가 야채를 하나씩 섞어서 고기는 늘 넣고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 채소 뭐 시금치, 청경채, 배추 이런 초록색 이파리 채소는 간혹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개월 이후에 써주시는 게 7개월 좋아요. 이후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만 7개월 얘기고요. 네. 그 전까지는 뭐 고구마, 감자, 브로콜리, 뭐 애호박 이런 것들 많이 써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아기가 신나게 놀다 보면 목 마를 것 같을 때 그냥 먹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도 목마르면 목마르면 근데 자기 사인을 보내거든요. 뭐 먹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운다든지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모유를 주셔도 괜찮고 물을 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만약에 분유를 먹는 아이라면 분유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분명히 배고프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뭘 찾는다. 그럴 때 물을 먹이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뭐 목이 마를 것 같을 때 조금씩 줘보시고 그러니까 먹으면 그때 먹이시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먹이셔도 상관없고요. C혜준님이 물은 몇 개월부터 먹이나요? 라고 써있네요. 물은 보통 만 6개월부터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먹이시면 돼요. 그런데 물이라면 그냥 맹물. 네, 맹물 먹이시면 되고 뭐 굳이 무슨 차를 타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끓여서 식힌 물 써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아기가 너무 저체중 인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보통 저체중인 아이들은 분유 많이 먹어야 뭐 하루에 600ml 겨우 먹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물을 먹으면 분유나 모유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런 아주 저체중인 아기들은 그냥 모유나 분유를 먹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체중이 잘 늘면 그냥 6개월부터는 물을 먹이셔도 괜찮으세요. 이유식 먹이고 나서 먹이셔도 괜찮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먹이셔도 괜찮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질문 또 있네요. 다혜리 님이 13개월 아기 유아식을 먹는데 5분도 안 돼서 빼달라 하고 돌아다니면서 떠먹이게 되고 식당도 못 가고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건 교육해야 되죠, 그렇죠? 교육해야 돼요. 사실 저희 아이도 좀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집에서는 좀 자유롭게 먹기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꼭 안대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집에서부터 안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애들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굶겨가지고 지가 배고플 때 와서 먹게끔 하고 싶은데 또 이게 하다 보면 쉽지가 않네. 얘는 먹여야 또 제가 마음 편해서 저도 좀 먹고 막 이런 현실 또 이게 참 어렵네요. 저는 그냥 안 먹으면 그냥 안 먹이기도 해요. 그럼 지가 배고프면 오죠? 배고프면 와요. 여기서만 먹어 안 그러면 안 줘 하면은 배고프면 와요. 그렇게 해야죠 뭐.
아까 잠깐 궁금해. 그 모유 수유할 정도로 어린 아이인데도 단호하게 엄마가 안 되라고 하면 애들도 알겠죠? 이게 네. 정말 신기한 게 네. 신생아들도 알아요. 엄마 단호하면? 네. 아. 이게 네. 아이들이 근데 이게 신생아들, 어린 아기들은 네.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긴 설명 해봐야. 긴 설명 해봐야 걔한테는 무슨 말인지 그쵸. 모르기 때문에 뭔 얘기지?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아이들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표정으로. 표정이나 말투는 기가 단호하게. 막히게 알아듣는. 그래서 신생아들도 심지어 안 돼 하면 딱 움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야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 의미가 없고 딱 안 될 때 안 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특히 애기들이 젖물다가 딱 깨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애기들이 깨물면 배시시 웃거든요. 재밌으니까. 웃어요? 네, 웃어. 화 좀 나나요? 화 나죠. 화 좀 나나요? 네. 아빠 하면 안 되고 안 돼. 명확하게 안 돼 하고 떼세요. 무조건 떼시고 네. 무조건 떼시고 뗀 상태에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한 2, 3분 정도 앉으시고 이게 네가 깨물면 못 먹는다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뭐 4, 5명, 4, 5번 정도만 네네. 하면 정말 알아듣고 안 깨물거든요. 단호한 게 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 알레르기가 이유식 중간에 알레르기가 생기면 처음부터 돌아갈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알레르기가 좀 잦아들 때까지는 소고기 미음만 해주시면 되고 이 두드러기가 좀 없어지면 다시 다른 음식들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10개월 손자인데 이유식 뭐가 좋을까요? 여쭤보세요. 이유식 아기가 좋아하는 걸 주시면 됩니다. 아기도 취향이 있거든요. 취향이 있고. 근데 일단은 고기는 하루에 한 40g, 50g 한 요 정도는 먹이셔야 돼요. 그거 이상. 한 요만큼 정도 한 40, 손가락 4개 정도가 한 40에서 50g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고기를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취향? 네, 그 외에는 일단은 철분 많은 음식들 쇠고기나 닭고기, 계란, 생선, 흰살 생선 이런 것들 많이 먹여주시고 거기에다 야채 섞어서 많이 먹여주시면 되세요. 그렇네요. 이제 저희가 10시 반까지 하기로 돼 있어서 이제 맞아요.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네, 이제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혹시 있으시면 그거까지만 해결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하단 거의 다 애정남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이 질문 들어왔네요. 치즈, 아보카도, 계란인자,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아예 제한해서 줘야 할까요? 라고. 이게 보통 치즈, 계란, 흰자는 2돌이 지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2돌 지나서는 조금씩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견과류는 근데 평생 못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보카도는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아보카도도 한 2돌 지나서 조금씩 먹여보시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소량씩만 넣어서. 네네. 그래서 촉감놀이도요. 사실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밀가루나 이런 것들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7개월에 약한 아토피가 있는 정도는 거의 대부분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반응인데 정말 입술 점막이라든지 눈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호흡도 힘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음식 재료 촉감놀이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데 메밀을 만진다든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호두 깨기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촉감놀이까지도 반드시 촉감놀이 하기 전날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촉감놀이를 하는 날은 아예 등원을 시키지 않던가 아니면 뭔가 대체 재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던가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7개월에 약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촉감놀이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졌는데 그날 좀 부풀어 오른다. 그럼 그 음식 재료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뭐 상관 크게는 없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책 홍보를. 아, 책이요? 제가 책을 안 가져요. 아, 네네네. 안 그래도, 여기, 네. 우리 아이 홈치과. 저희가 네. 책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해요. 네, 제 오늘, 책은 여기 있고, 네. 그다음 미나리 원장님 책은 여기서 자, 쓸 수가 네. 있나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못 챙겼는데 네. 저는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 네, 그 책이고, 이 책이 있거든요. 제 책은 요 책. 네. 네, 우리 아이 그래서 홈치과. 이 두 책을 네. 한 권씩 좀 네.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네. 이게 제일 많이 참여해 주신 분이 나오나요? 뜨죠? 제가 저번에 봤더니 PD님이 여기서 제일 많이 활동해 주신 분 뽑아주실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추후에 근데 그 분을 네. 어느 분께 보시면서 원장님들께서 아니면은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 그리고 우리 아이 홈치과 갖고 싶으신 분 신청해 주시면 빨리 신청해 주신 분 무슨 책인지 써줬어야 돼요. 무슨 책인지 아토피 책. 아토피 책. 다혜리님은 아토피 책이라고 써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 홈치과 저는 퀴즈를 신청하시는 드릴게요. 분. 저는 퀴즈를 네. 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양치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가 건강하려면 부모님 이부터 건강해야 돼요. 네. 성인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잘 닦아줘야 이가 건강하게 될까요? 좀 애매한가요? 질문이 약간 애매한데요? 질문이 그러면 질문 다시. 아까 나왔었어요. 아까 네. 성인에서 추천하는 칫솔질 방법.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얘기하긴 했어요. 좀 어렵나? 1번 회전법, 2번 묘안법, 3번 바스법, 4번 변형바스법. 번호와 이름까지 같이 써야 돼요. 번호와 이름까지. 1번 땡. 4번. 정답입니다. 네, 4번. 네, 4번 변형바스법까지 얘기 안 해주셨지만 아무튼 정답으로. 네. 네. 네네네. C혜준님께. 그러면 저도 네, 선물로.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 퀴즈 하나 낼게요. 아까 누구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두 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누구였죠? 제일 먼저 하신 분? 다혜리님 드리고 하나 더? 한 분 더. 한 번 더. 네. 네, 흥미진진하다. 네. 제가 아까 어떤 카페에서 아까 아이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지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 채널 이름 그거 괜찮다. 채널 이름 또는 카페 이름 풀어서 아이맘이라 그러면 되고요. 풀어서 카페 이름 풀어서 또는 유튜브 이름 보기로 풀어서. 주시죠. 보기 네. 오. 아닌데 저거 아니죠. 아토피를 이긴 맘. 네. 윤정방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토피를 이긴 맘이고요. 아쉽다. 양양진님은 너무 아쉽다. 아토피를 네. 이기는 맘이어서. 이기는 맘. 이긴 맘. 네. 아쉽네. 네. 안타깝네. 윤정방님 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은 의사 엄마의 친절한 진료실이에요. 네. 의사 엄마의 저는 치과 삼촌. 의사 엄마 치과 삼촌. 의사 엄마 치과 삼촌입니다. 의사 엄마 채널 많이 와주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많이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성원 원장님 저희 책 당첨자는 C혜준님이시고 C혜준님이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당첨자는 다혜리님하고
윤정박님. 윤정박님하고 네. 이 두 분은 치과책도 한 권 더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죠. 또 뭐 하나 더 드려야죠. 그렇다 원하신다면 불금에 여기까지 들어오셨는데 네. 저는 무슨 퀴즈를 낼까요? 저는 치과 삼촌 TV에서 야심차게 저희 블로그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그냥 기다려볼까요? 주간식. 많이 들어보셨어요. SBS에서 아니요. 주간식.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나 보다. 우와달 딸기 80m. 딸기 80m. 우와달 프로젝트.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 의사 엄마 치과 삼촌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많은 컨텐츠로 또 찾아뵐 테니까 그때 또 많이 해주시고 저희 우아달 프로젝트 그리고 아이만 프로젝트 또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시간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